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티몬과 UMF 사태가 터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피해 구제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 또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피해 그러니까 여기 정산해야 될 금액을 1.3조 원으로 좀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래서 관계부처 기재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공정위, 그다음에 금융위, 중기부가 같이 해서 피해업체 48,000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 피해의 이 피해자들을 좀 더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정부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부에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보 기부에서 하는 자금들, 그다음에 지자체의 자금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도 개선 지금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정부가 1차 대응 방안 발표한 것이 7월 29일이었습니다. 대출 승인은 그로부터 보름이나 걸렸습니다. 맞죠? 대출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 6월, 7월분 정산기일이 도래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름도 긴 시간인데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진 것이죠? 사실 저희는 보름 시간은 사실 정책금융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을 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대책 수립을 발표하고 바로 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늦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또 비공개, 공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또 의견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부총리님. 당시 피해자들은 모든 상담 창구가 마비된 상황에서 대출금이 얼마나 나올지, 언제 나올지, 나오기는 나오는 건지, 안 나오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제대로 답변조차 못 듣고 발을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관계부처 TF 발표 때마다 늘어나는 피해 규모와 지원 예산도 의문입니다. 7월 29일 1차 대응 방안 발표 당시 미정산 금액은 2,134억 원이었는데 8월 21일 3차 대응 방안 발표 당시에는 8,188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23일 최종 집계에는 미정산된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유동성 공급 예산도 5,600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다시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엔 지방자치단체가 십시일반 마련한 지자체 긴급 경영안전자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별 피해 판매자 지원 자금을 보면 이번 사태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을 통째로 올린 것입니다. 금융지원 1조 6천억 원 중 지자체 자금은 1조 원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지자체 교부금은 삭감하면서 TMF 사태 땐 지자체 쌈짓돈까지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정작 중진공, 소진공 등 정부 긴급 경영안전자금은 올해 쓰고 남은 잔여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며 생색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기부 장관님. 네. 본 의원은 판매업자들을 위한 원스톱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중진공 상담 창구에서 신용 보증 상담까지 해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저희가 긴급 대응반을 본부처에서 만들었고요. 그 긴급 대응반 사이에는 연계가 되어 있었고 한 곳의 창구로 왔을 때 다른 창구로 연계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진공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 신보에 가서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라는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금융위와 중기부에서 지원 프로그램 종합 안내, 컨설팅 제공, 상담 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1억 원 이상의 피해 기업 중 자금 신청 기업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나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1억
이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조금 넓혀서 상담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지금처럼 금융지원 따로, 채무조정 따로, 법률지원 따로 여러 기관의 창구가 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은 하루 종일 신호 대기음만 듣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TMF 사태 양상을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라든가 AK몰 등 추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네. 이번 사태는 금감원, 금융위, 중기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원상복구되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리실 직속의 컨트롤 타워나 원스톱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께서 건의 드리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하여튼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재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공정위가 지금 TF를 하고 있는데 원스톱 창구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네. 중기부 장관님, 네. 지난 28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들의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신청자 수는 얼마나 되죠? 제가 신청자 수 오늘 자 수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80억 원 80억 예산으로 원 네,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중기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다가 피해를 당하면서 이커머스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9개 플랫폼에 대한 경영 건전성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재무 구조와 유동성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스코르를 하고 있는 건지 정산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이커머스마다 다른 정산 주기입니다. 이번 선정사에 포함된 쿠팡의 경우 정산 주기가 무려 60일로 주 1회 정산, 구매 확정 후 1일 등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입니다. TMF 사태의 주 원인이기도 한 긴 정산 주기를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고 정부도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쿠팡 입점 업체 중 중소상공인들은 현행 정산 주기를 적용받아야 할 텐데 법 개정 이전에라도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협의 중인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제도 개선 상황에 있어서는 현재 TMF처럼 문제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기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조금 안전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 시대 중소상공인의 이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진출은 새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입니다. 과기부 장관님, 현재 국회의 정산 주기, 납품 계약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기부 장관님. 네, 의원님. 네,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무엇인가요? 네,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회복입니다. 네. 그렇죠. 이 과제를 120대 국정과제 중 1호로 지정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98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 100만 명이라고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